뉴멕시코 사막의 뜨거운 여름밤. 1947년 7월의 어느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은 캄캄하고 별 몇 개만 희미하게 반짝일 뿐이며 뜨거운 바람이 마른 흙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갑자기 멀리서 굉음이 울리더니 농부 맥 브레이절의 목장 한복판으로 이상한 금속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조각들은 지금까지 그가 본 어떤 물질과도 달랐습니다. 종이처럼 얇고 가벼웠지만 찢을 수도, 불에 태울 수도 없었고 구겨도 저절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기묘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잠 못 이루게 만든 로스웰 사건의 시작이었으며 동시에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우주에서 온 신비한 원소, 바로 원소 번호 115에 대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은빛 원반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건 어디서 왔을까?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 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잠시 멈춰서 그 비행체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왜 저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날아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왜 날개도 프로펠러도 제트 엔진도 없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비행체를 만든 물질에 있습니다.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변의 시속간을 구부릴 수 있는 초물질입니다. 만약 인류가 이 물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푸른 행성에 매달려 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광활한 우주를 자유롭게 누비는 진정한 우주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 열쇠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폭로한 한 남자, 밥 라자르가 말한 바로 원소 115라는 것입니다. 다시 1947년 7월 8일로 돌아가 봅시다. 미 육군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육군이 날아다니는 원반 하나를 회수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도 안 되어 그들은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그건 그냥 고장난 기상 관측용 풍선일 뿐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묻히지 않았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2010년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1950년 작성된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특수요원 가이 호텔이 뚜렷이 적어 놓았습니다. 뉴멕시코에서 회수된 것은 원반 하나가 아니라 무려 3대였으며 각각의 원반 안에는 키가 작고 금속 질감의 얇은 우주복을 입은 생명체들의 시신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신비한 잔해들은 곧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옮겨졌고 그 이후 극비 프로젝트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추락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어떤 도구로도 자르거나 태우거나 파괴할 수 없는 촌의 구성 금속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5월의 어느 저녁, 안경을 쓴 마른 체구의 한 남자가 얼굴을 가린 채 TV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원자폭탄을 만든 물리학자였다고 밝혔고 이름은 밥 라자르였습니다. 그는 네바다 사막 깊숙이 악명 높은 영역 51에서 남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극비시설 S4에서 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곳 산자락에 완벽하게 위장된 경납고 안에는 지구에서 만든 것이 분명 아닌 우주선 9대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는 그중 한 대의 추진 시스템을 역설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밥 라자르는 말했습니다. 그 우주선에는 우리가 아는 어떤 엔진도 없었습니다. 대신 원반 아랫부분 중앙에 농구공 크기의 초소형 원자로가 있었고 그 원자로는 주황빛이 도는 이상한 물질 123g씩만 넣으면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그 물질이 바로 원소 115였습니다. 이 원소가 원자로 안에서 핵반응을 일으키면 강력한 중력장을 만들어내는데 이 중력장이 우주선 주변의 시속간을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소리도 없이 충격파도 없이
내부의 탑승자한테는 가속도를 전혀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시속 수만 킬로미터까지 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밥 라자르가 이 이야기를 한 1989년 당시 공식 주기율표에는 배가 5번째 원소까지밖에 없었고 115번 원소는 임시기호 우업으로 빈칸 처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웃었지만 정확히 14년 뒤인 2003년 8월 10일 러시아 두부나 연합핵연구소에서 러시아와 미국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칼슘 48이온을 아메리슘 245 표적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초중원소가 생성되는 것이 감지되었고 2016년에 이 원소는 정식으로 모스코뷴 기호 MC 원자번호 115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밥 라자르가 거의 30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실험실에서 만든 모스코뷴 동위원소들은 100분의 1초도 안 되어 붕괴해버리지만 이론 물리학자들은 안정의 섬, 아일랜드 오브 스테빌리티이라는 구역의 모스코뷴 329 같은 동위원소가 존재하면 수초, 수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밥 라자르가 S4에서 본 것은 바로 그 안정된 동위원소로 정밀 가공된 삼각형 연료 요소들이었다고 합니다. 밥 라자르는 실험 중 원자로가 작동하면 주변 공간 전체가 진동하고 우주선 아래쪽에서 연한 보라색 빛이 퍼지면서 아무런 지지대 없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날다는 개념이 아니라 중력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구소련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8년 카스피해 근처 카푸스틴 야르 로켓 시험장에서 길이 수십 미터의 시가형 비행 물체가 격추되었고 1975년에는 이반 트레티아코프 장군을 비롯한 미그 21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확히 10km 거리를 유지하며 색깔을 바꾸는 거대한 발광 구체를 수차례 추격했으나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들 자료도 최근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해군 조종사 데이비드 프레이버 중령이 촬영한 틱탁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길이 14m의 아량 모양 물체가 18,000m 고도에서 불과 1초도 안 되어 해수면 근처까지 급강하한 뒤 다시 공중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는 밥 라자르가 설명한 S4 우주선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로스웰 잔해, 밥 라자르의 증언, 두부나 실험 성공, 미 해군 공식 영상, 안정의 섬 이름까지 모든 조각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도약 직전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정된 원소 115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 진짜 반중력 기술, 화성까지 며칠 만에 가는 우주선, 심지어 항성간 여행까지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지구 깊숙이 숨겨진 비밀 연구소들에서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1947년 7월 뉴멕시코 사막에서 불멸의 금속 조각을 주운 한 농부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한 한 물리학자의 용기로 인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원소 115를 향한 여정은 단순한 과학 탐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희망, 별들을 향한 갈망, 그리고 언젠가 우주가 우리에게 건넨 열쇠를 제대로 쥐나를 꿈꾸는 인류 전체의 대서사시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소리 없는 우주선을 타고 푸른 지구를 떠나 은하 저편으로 향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뜨거운 사막의 밤, 불멸의 금속 조각들, 그리고 별들에서 온 형제들이 남긴 선물, 원소 115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